그 저는 뭐 신문을 이것저것 보면서 또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애국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제법 있습니다. 애국가를 작곡을 한 안익태가 친나치다, 친일이다. 그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애국가 없애자는 건가요? 없애자는 거죠. 애국가의 가사는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누가 지은지 모르고 옛날에는 올드 랜사인에 합쳐해갖고 뭐 그렇게 불렀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작곡은 안익태 선생이 했는데 친나치 인사, 친일 인사가 작곡한 거니까 애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애국가를 바꾸자는 주장이고 없애자는 주장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언론 생활을 오래 해보면 감을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지켜보면 대한민국이 53년 체제 이후 쭉 반공을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통일을 이런 입장을 견제한 걸 쭉 그걸 지켜온 근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툭툭툭툭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익태 선생이 친나치다. 그럼 다시 들어가면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 저는 이것도 봅니다.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이 동아일보를 중간에 인수하셔갖고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 사립대학으로는 최초겠네요. 뭐 동국대학교 전신도 있었지만 대학으로서는 고려대학교도 인수해갖고 크게 키우신 인천 선생도 친일파다라고 해서 어떤 뭐 이렇게 건국 유공자 탈락을 시키고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만든 거는요 인천 김성수 선생이라고 봅니다. 국가를 하나 만들려면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만들려면은 더군다나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는 상태에서 돈을 만들려면 일본하고 어떠한 식으로 간에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류한 거를 가지고 친일이다 이렇게 몰면요 친일이겠죠.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어서 인수해서 끌고 나가시려고 하고 그 당시에는 뭐 동아일보도 크게 뭐 큰 신문이 아니고 외정이 힘을 써서 어떻든 없애보려고 하는 신문인데 그걸 인수해서 그분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이 헌금을 해서 만든 그땐 보성전문이라고 하는 학교를 인수를 해서 그걸 잘 키워보려고 하겠습니까?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 그분이 뭐 그렇게 일제에서 기업을 하려니까 계속 반대했으면 기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도 냈겠죠. 또 근데 그러면서도 반대로 또 민족 애국자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전신도 하고 사람 정신을 조선민중을 깨우기 위해서 동아일보도 운영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단순한 독립유공자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재헌헌법입니다. 재헌헌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인 유준호 선생이 만들었고요. 유준호 선생이 모셨던 분이 바로 인천 김성수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근간은 인천이라고 하는 큰 어른이 상당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당신과 어떤 우리 조직을 살기 위해서 일본이 하란 대로 일부 하긴 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인재를 거느려서 대한민국 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재헌헌법이고요. 그래서 유준호 선생이 초대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연대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러한 체제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걷어서 보내주긴 했지만 본인 자신은 돈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인재를 직접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다 인천이 거느렸던 겁니다. 근데 인천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유준호 선생이 만든 헌법은 지금 보면 의원내각제에 가깝습니다. 총리가 거의 정권을 행사하고요. 대통령은 외교하고 국방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재헌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의 선거를 했을 때 그 선거를 방해한 게 누굽니까? 그게 공산주의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뭡니까? 4.3 사건이잖아요. 제주도. 4.3 사건도 뭐 자꾸 옛날에는 뭐 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4.3이 뭐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에 큰 기여를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를 세워서 헌법 만들자고 하는 그것을 반대한 모임이 행사가 4.3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행동했다가 희생되신 억울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일으켰던 사람들은 김달삼 등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어쨌든 그걸 뚫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때까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실권이 없었어요. 총리가 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또 국제 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것도 알고 안보도 알고, 또 우리나라에 있던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법학은 공부했고 뭐는 공부했어도 군사학은 일제한테부터 배울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일본 육사 다녀온서 뭐 장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했던 거는 뭐 대대장 작전, 중대장 작전이지 어떤 뭐 대장들이 하는 작전을 크게 해본 건 뭐 없지 않습니까? 뭐 박정희라 그래봐야 만주군, 일본군도 아니고 중위 출신이고 뭐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관 장교, 뭐 장군은 한두 사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후방부의 장군이고. 그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외교권하고 국방권을 동원해서 이렇게 장악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장악을 해 들어가서 미군하고 통하면서, 그때 국내에서 행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군사 원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당신이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려면은 의원 내각제로는 어렵다. 대통령제로 하자라고 해서 헌법을 개헌을 들어가는 거죠. 전쟁 중에. 그런데 기존의 의원 내각제, 대한민국의 전신이 36년을 빼면은 조선인데, 대한제국인데, 그게 다 의원 내각제랑 비슷한 거니까, 또 일제 자체가 또 그랬으니까 의원 내각제를 굉장히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둘에 서로 따갖고 하는 게 발췌개헌이라고 해서, 이제 의원 내각제, 총리의 권한이 과거보다 좀 약해지고 대통령 권한이 강해졌지만 발췌개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년이 지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대통령제로 강화하는 게, 그때는 굉장히 반대를 하죠. 의원 내각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 즉 3분의 2 지지를 못 받았는데 반올림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개헌을 한, 한국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였다고 할 수 있는 4.4.5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만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촌이라고 하는 큰 어른이 그 막강한 재력을, 자기 재산 거의 날려가면서 대학을 만들고 언론사를 했던 분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재헌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엘리트를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친일을 했다고 밀어내는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안희태 선생이 친일했다고 밀어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당신 조상들은 외정 때 창씨개명 안 했나요? 털면 다 나옵니다. 김일성이요. 김일성은 창씨개명 안 했대요. 왜? 만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 당시 국가체는 거기는 만주국이었는데, 만주국이 일본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김일성의 어머니는요, 중국인한테 재가를 갔습니다. 다시 결혼했습니다. 남편 죽은 다음에. 그래서 김일성이 적응을 못해갖고 나왔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국인이죠. 중국인 행세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김일성은. 그래서 거기도 흠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대한민국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애국가를 좀 지나면은 대한민국 태극기도 바꾸자는 얘기 나올 겁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이런 거 할까요? 지금은 우리 애국가 한 사람이 친나치였어? 부끄럽네. 그것만 보시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기여한 것도 많습니다. 인천 선생이 일제에 협력한 거 있습니다. 부정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러나 그 반대편의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상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게 지금 친일이다 그래갖고 조선일보의 그 개초 선생 방모 선생도 뭐 하고 동아일보의 인촌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 하자는 건가요? 누구 좋으라고? 한번 안희태 선생이 납치했다. 납치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고려사를 보게 되면요. 충렬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몽골에서 돌아왔을 때 변발하고 왔어요. 난리가 났었답니다. 고려사 기록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만한 흠이 있다고 다 부정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는 청탁을 불문하고 다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나가는 건데 그걸 다 부정하고 오로지 맑고 그러면 뭐 갓난애기만으로 대한민국에 꽉 차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없으니까 좋은 나라 되겠죠. 좋은 나라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